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인문의 김명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시대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사실 20세기의 가치관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나게 변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방식도 많이 변했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아직도 20세기의 가치관이나 20세기의 고정관념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글로벌 시대가 그 이전의 시대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글로벌 시대 21세기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진정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글로벌 시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세계화 시대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세계 속에 산 것이 아니라 반쪽에서 살았습니다. 즉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뚜렷한 양분 속에서 우리 동양인들은 동양인으로서 살고 서양인들은 서양인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때로는 서양인들이 더 우수하다, 또 어떨 때는 동양인들이 더 지혜가 있다, 항상 대결 구도로 보면서 살아왔고, 동양과 서양은 분리된 것이고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다 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저희는 동양인으로 살아왔고 또 한국과 한국인으로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사는데 큰 문제나 지장이 없었죠. 저희는 동양인의 관습, 가치관, 또 한국인의 관습, 가치관, 관념만 갖고 살면 됐죠. 그리고 서양인과 다른 나라 사람도 만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양인들은 서양인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지기 참 힘들었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라지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동양, 서양이란 반쪽이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로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린 동양인으로만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서양인도 서양인으로만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가치관이나 동양의 삶의 방법에서 우린 벗어나서 세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서양인 역시 서양을 뛰어넘어서 세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참 큰 문제죠. 과연 세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또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 영상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미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20세기까지는 글과
문자의 시대였죠. 책, 글, 문자가 아주 소중한 가치였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죠. 글을 많이 읽기 위해서, 문자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이란 걸 받았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자리를 갖게 되고 출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은 이미지 시대라는 거죠. 글이나 문자보다도 사람의 형상, 이미지, 그죠? 인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우리가 사실 소통과 공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상물을 통해서 또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달받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과서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물, 특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보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논리로 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영상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수장수 시대인데,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봤던 것이죠. 100세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인간의 수명은 인생 60평생 하면서 살아왔는데 100세 장수시대 평균적으로 긴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력이라든가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졌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장수 시대라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또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 현실화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또 소통과 공감의 시대가 됐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대. 소통과 공감. 20세기까지 소통과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가치였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과학의 시대, 지식의 시대. 그럼 오늘날은 공감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즉, 지적 능력,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한 가치였는데 오늘날은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상대방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능력, 즉 소통과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과학보다도 소통과 공감 능력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조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교육을 잘 받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많으면 되는 시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과 같이 통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그 가치로 떠오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점 오늘날은 문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즉 사회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위대한 국가,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과 도덕을 알아야 되는 이것 역시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근데 오늘날은 문화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을 발견하고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또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과 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래서 개인의 건강과 행복과 부를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인생 자체를 어떻게 성공하느냐. 나의 인생 자체를 얼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또 여유 있는 부를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화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하면 일단 문명의 시대에서 문화시대로 바뀌었고 지식과 과학의 시대에서 소통과 공감의 시대 그리고 백수장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건강의 시대가 됐고 글과 문자의 시대에서 이미지, 외모의 시대가 됐고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었던 시대에서 세계가 하나로 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자, 세계화 시대가 됐죠.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는 서양과 동양의 차이와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동양과 서양을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나눠서 살아왔는데 단쪽으로 살아왔죠. 근데 지금은 세계라고 하는 하나로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양인으로만 살거나 서양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인하고 서양인의 모든 것을 합하면 세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지금까지의 서양인과 동양인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시대다. 또한 우리는 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남자로 살고 남자다워야 되고 남자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자는 우리와 다른 성이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그래서 두 성은 뚜렷이 간격도 있었고 구분이 돼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남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여성이란 구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지만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지만 또 살리지만 내가 갖지 못한 여성의 특성도 내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나도 남성이지만 여성성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할 일 따로 있고 또 여성은 어떠한 그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여성성도 같지만 남성성도 가져서 지금까지 기존에 남성들만이 하던 일도 여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인간에서 자기의 능력과 그 자신의 취향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성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남성이지만 여성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남성, 여성을 다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다 겸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뇌도 좌뇌 우뇌로 구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은 주로 좌뇌 교육을 시켰죠. 좌뇌 교육을. 교육하면 좌뇌 교육. 그래서 좌뇌는 뭐 수리 능력, 논리력 이런 것이고 우뇌는 감성 능력, 그죠? 예능 능력,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전뇌, 양뇌를 다 사용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을 잘하는 자뇌가 발달된 친구도 음악이나 그죠? 같은 우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를 해야 인간으로서 온전한 뇌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학자니까 뭐 인문학은 못해도 돼. 그리고 예능 못해도 돼. 이러면서 우리는 전문성의 시대다 하면서 과학을 잘하면 과학만 잘하면 됐고 이런 시대인데 오늘날은 과학을 해도 또 인문학, 예능, 그죠? 예술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그쪽 세계에도 나의 관심과 능력을 자꾸 일깨우고 개발해야만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IQ 검사에서 하나만 평가해서 IQ라고 하는 것만 평가해서 사람의 우수성과 그죠? 인과 같은 것은 이제 조사하고 그래서 평가했는데 그리고 오늘날 또 EQ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도 또 나왔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중지능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8개 이 기능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공간지능도 있고 수리 논리력도 있고 또 음악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또 자기의 능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발달된 것이지 상호관계로서 그 지능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IQ뿐만 아니라 IQ만 우리가 중요시하는데 EQ 그리고 공간 능력 또 여러 가지 자기 이해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을 다 모든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다중지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과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서 한 손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고 왼손은 소수고 이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좋나 또는 왼손잡이가 좋나.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항상 오른손잡이만 사용해서 오른손을 자꾸 강화시키고 또 왼손을 쓰면 왼손만 강화시켰는데 오늘날은 스포츠도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손을 다 써야 유능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양손을 다 써야 뇌도 좌뇌 우뇌가 다 고르게 발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잡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왼손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왼손도 사용하면서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간이 돼야 21세기 세계의 시대를 유능하게 그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도 자꾸 오른손을 한쪽만 발달시키는 아니라 반대편도 자꾸 사용해서 발달을 시켜야 균형도 잡을 수 있고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고
100세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100세 장수를 하려면 이런 세계인이 되고 인간이 되고 양쪽 뇌를 다 사용하고 다중지능을 눈을 뜨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 손만 아니라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지금까지는 오른발만 사용하거나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에 있어서 포지션을 각각 다르게 했는데 유능한 선수들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 찬스와 기회를 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바로 세계시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문명에서 문화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20세기는 돈과 출세밖에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돈과 출세를 넘어서 돈 저 너머에 있는 부를 보기 시작했고 출세가 아니라 성공,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 행복.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진화한 것이죠. 자유의 시대를 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고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이야기하죠.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때 100세의 장수를 누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다. 자유는 곧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